2025년 대한민국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하죠. K컬처, 기술력,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아주 강력한 힘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전체가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화려한 경제 지표나 K컬처의 성공시나 이런 거 말고요. 그 너머에서 한국 사회의 DNA 자체를 바꾸고 있는 진짜 거대한 흐름은 과연 뭘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내면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형태까지 사회의 모든 관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우리라는 집단에서 온전한 나 하나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전환이 지금 한국의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세대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G세대입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Z세대를 상징하는 단어는 이거였죠. 갓생. 기억나시죠? 새벽 기상 챌린지, 오차 하나 없는 스케줄 관리, 매일 운동 인증샷 올리기.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엔 사실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뿐이었던 거죠. 그 불안감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한국 청년의 43%,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가 붕괴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바로 이 깊은 불안감이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갓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에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외부의 성취에서 내면의 분석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마음의 변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Z세대는 나를 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여기 보시면 무려 절반 가까이가 자기 분석 서비스에 4만 원 이상을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자아 탐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쓰는 도구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성격은 MBTI로 분석하고, 스타일은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찾고, 미래는 타로 앱으로 점쳐보고, 심지어 타고난 기질은 유전자 검사로 확인합니다. 성격, 외모, 건강, DNA까지. 나에 대한 모든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그 강력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를 알고 나에게 맞추려는 강렬한 욕구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숫자죠? 90%. 이게 뭐냐면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인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 우리는 이미 구독 국가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경제적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에는 무려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구독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구독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공간, 바로 집안까지 파고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방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가전제품도 서비스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더 이상 이걸 소유하지 않아요. 대신 그 기능을 구독하는 거죠. LG 대형가전의 경우 3대 중 1대가 벌써 이렇게 구독을 통해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최신 기술을 경험하는 서비스를 사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 30대 여성 소비자의 목소리가 그 심리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죠. 월 4, 5만 원이면 최신 가전을 쓸 수 있고 이사 갈 때 옮길 걱정도 없어서 좋다. 바로 이겁니다. 소유의 부담감 대신 이용의 유연함을 선택하는 거죠. 경험과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구독 경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끄는 주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다른 두 세대, 바로 10대와 50대가 시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어요. 두 세대의 관심사를 보면 마치 거울처럼 정반대를 향하고 있어요. 10대가 보여지는 나, 그러니까 피부나 외모에 집중한다면 50대는 느껴지는 나, 즉 피로회복이나 내적인 활력에 투자하는 거죠. 정말 다르죠? 이렇게나 다른 두 세대가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점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 흥미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팬덤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10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팬 활동이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건전한 취미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인식이 76%에 달할 정도로 완벽하게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수십 명의 50대 팬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맞습니다. 이제 K-팝 콘서트나 음악방송 현장에서 수십 명의 50대 팬들을 만나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강력한 구매력을 갖춘 이 50대 팬덤이 K-팝 시장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Z세대의 자기탐구, 구독 경제의 확산, 그리고 세대 간의 이런 흥미로운 역학관계,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합쳐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성공, 소유,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나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싶다는 아주 깊고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초개인화 사회를 향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더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얻는 게 있겠죠. 하지만 한 나라 전체가 이토록 깊이 내면으로만 파고들 때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놓치게 될 기회 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험은 과연 없을까요?